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어제 연방 배심이 피의자 자할 소나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1년 9.11 이후에 최악의 미국 내 테러 사건인데, 배심들은 적용된 제목이 모두 30개가 있었는데 전 제목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단계 재판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형량 선고 판결이죠. 두 가지입니다. 종신형이냐 사형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테러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과 이 테러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의문, 또 풀리지 않는 사건 동기,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일어난 것이 이제 4월 15일인데, 이 평화스러운 또 권위 있는 국제적인 이 스포츠 축제인데, 삽시간에 이 축제가 피로 얼룩진 공포의 테러로 변화하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그야말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일단 그 결론이 이제 어제 난 것입니다. 피의자 21살, 당시에는 19살 대학생인 자할 소나이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건 당시에 경찰에 의해서 피살이 된 형 타머널 소나이에, 이 두 형제가 보스턴 마라톤이 한창 진행되는 현장에서 이들이 만든 사제 폭탄을 터뜨려서 3명이 숨지고 무려 260여 명이 이제 부상을 입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피의자들은 체첸 사람입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자할 소나이에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과연 이들이 왜 테러를 저질렀을까? 동기가 무엇일까?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들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 대한 심판이었었다, 이런 명목상의 동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엄청난 일에 대한 동기로서는 또 배후라든가 공범이라든가 이런 아직 해답이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재판의 1단계는 끝이 났고 유죄입니다. 2단계 종신형이냐 사형이냐, 이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나이의 형제의 범행에 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내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려 92명의 증인을 동원해서 장장 15일 동안 소나이의 테러를 입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좀 색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이미 각오를 했고, 첫 번째 목적은 사형을 면해보자, 종신형만 받자, 이것이 이제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증인도 4명만 불렀고 15시간 동안만 증언 청취를 했습니다. 이 변호인의 전략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생 자할 소나이에는 형의 종속적인 하나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형에 의해서 브레인워시가 됐고 그냥 하라는 대로 일종의 도구처럼 복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정작 테러를 저지른 거 실행하고 플랜한 것은 그의 형 소나이입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19살짜리 자할은 그냥 모르고 했을 뿐이니까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전략입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동생 자할 소나이가 이번 테러 사건의 전적인 파트너였었다, 종속관계가 아니었었다, 동등한 역할을 했다, 이런 증거를 이제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형이 총에 맞아 죽고 경찰로부터 자할이 이제 도주를 하다가 빈 보드 안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황급한 상황에서 자할이 혼자서 보드 벽에다가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지하드, 마슬렘 성전에 대한 메시지 문구를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증거로 대면서 그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반박을 했습니다. 이 매사추세츠주는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1984년에 폐지가 됐고, 이 주에서는 1947년부터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연방재판이고 연방범죄죠. 그러니까 사형이 가능합니다. 이 보스턴 지역의 여론을 조사해보니까 사형에 반대한다가 49, 찬성한다가 38%로 나왔습니다. 이 테러 재판에 매우 중요한 의문들이 아직도 여러 개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범행 동기입니다. 이 검찰에서는 self-radicalized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생적인 과격 극렬주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테러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인 테러 시나리오를 보면은 테러 그룹이라든가 테러리스트하고 이 사람이 만나서 또는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간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극렬주의에 대한 의식화를 하다가 이것이 되면은 트레이닝 캠프로 가서 테러를 배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상적인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이런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배우가 있어서 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 트레이닝 캠프에 가서 트레이닝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사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이의 컴퓨터에 보면은 테러 그룹의 그 과격한 메시지가 있는 것 그리고 폭탄 제조법을 담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9살짜리가 8살에 미국에 이민 온 10대인데 대학생이고 고등학교 때 레슬링 팀의 주장이고 파티 러버다. 파티를 좋아했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인가. 지금까지 그 론 월프, 고독한 늑대성 테러 얘기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과격 극렬주의 테러로 한꺼번에 변모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런 그 self-radicalized 여기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 테러에 대한 의식화하고 테러를 플랜하고 테러를 실행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10대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폭탄 제조 장소입니다. 형의 아파트도 아니고 자할의 기숙사도 아니고 제3의 장소가 밝혀진 것도 없고 공범도 있는지 여부도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래도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FBI 등 정보 측이 왜 이들의 신원을 놓쳤느냐. 이것이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테러 가능성 용의자 명단에 수년 전에 이미 올라 있었기 때문에 FBI의 필드 에이전트가 인터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테러가 터졌을 때는 거리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이 사람들이 금세 픽업이 되었습니다만은 정보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이 한 법률 전문가가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형사재판 제도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할 뿐이다. 이렇게 좀 애매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진실, 즉 truth라는 것과 정의, justice라는 두 단어가 동의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일반 재판에서 이제 듣는 이야기들, not guilty 그런 얘기를 듣죠. 그러면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얘기죠. 여하튼 이 19살짜리 테러의 동기가 아직 모호한 가운데 이런 류의 테러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전혀 무슨 해답이 나온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제1차 재판이 끝났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인입니다.